전쟁 이슈를 다루느라 저희가 그동안에 다루지 못했던 중요한 국내 이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주유소 기름값은 1,9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유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유가가 좀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갑자기 올랐어요. 이유가 뭔가요? 네, 전날 유가는 이란과 미 중앙정보부 CIA의 접촉설이 번지면서 다소 안정세를 보였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란은 미국에 휴전이나 협상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이 관련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타누라 정유시설은 여전히 멈춰 있고 유조선 피격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송유관을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방안도 추진이 되고는 있지만 기존 수출량을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국제 유가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국내 기름값 오르고 있다고요? 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50원을 넘겼고 서울은 1,9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아침, 점심, 저녁에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한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고 가격 지정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합니다.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의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어젯밤 늦게 UAE 민항기 운행 재개가 최종 확정되었고 지금 우리 국민을 태운 에미레이트 항공의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반경이면 인천공항에 착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아부다비에서 출발하는 에티하드 항공 여객기는 내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도 추가 투입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을 모두 모셔올 수 있도록 UAE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UAE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제 정세에서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현명하고 똑똑하고 위대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네. 열렬히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대 갤럽 기준으로 역대 최고 지지율을 이번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아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번 주에 3월 첫 주에 잘하고 있다.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가 65%를 역대 최고야. 갤럽 기준으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보다 1%가 상승을 했고요. 네. 못하고 있다는 1%가 하락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게 뭐냐면 20대와 70대에서도 과반을 넘었다는 와, 거죠. 20대 드디어. 자, 네, 오빠 20대, 20대 70대. 그래. 네. 그래, 형만 따라오라고 했잖아. 너는 왜 이준석 옆에 어슬렁거렸냐? 그래도 아유. 계속 소통하려고 했던 게 저는 약간 항상 소통했죠. 이게 나오네. 네, 아유, 고맙다, 고마워, 그래. 조금 더 올리자. 자, 그리고요, 우리 네. 아드님. 그리고 중도층에서 70%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진보층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그렇게 평가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가장 긍정 평가 이후로 경제와 민생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렇지. 두 번째가 부동산 정책. 이 두 번째. 부동산. 너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진봉 그러니까. 교수는 선거 전에 제발 부동산 이슈 얘기하지 말라고 얼마나 떠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한 번 그럼요. 해야겠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똑똑한 국민은
그거를 알아주시죠. 와, 맞습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예. 대단하죠. 아, 대단하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보면요. 네.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3% 상승해서 46%를 기록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국민의힘은 1% 하락해서 21%. 와. 상승세를 쭉 이어가고 있죠, 민주당이. 네, 우리 주 최준봉 교수님은 민주당은 왜 청와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매번 욕을 하셨는데 이런 야, 거짓말하지 또 이렇게 마라. 거짓말입니다. 지지율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 보세요. 네, 네. 하나가 돼서 가야 됩니다. 그럼요, 하나 돼서 가야지. 이재명 싸우면 안 돼요.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럼요. 거기 안에서 등급 매기지 말고 당연하죠. 하나가 돼서 가야지. 당연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권력을 찾아 여의도를 어슬렁거리는 한 교수를 본 일이 있는가? 예,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됩니다. 돼야 됩니다. 하나가. 네. 지금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안 돼, 안 돼.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장동익이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민주당 네. 그러면 안 된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보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7대 주요 공정의제인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사회가 안정화됐지만 한편으로는 관료화를 조심해야 한다면서 초심을 지키는 게 곧 관료화되지 않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집니다. 또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입니다. 특히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체납, 주가 조작, 중대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폐가 망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광수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전쟁으로 수요일에 주가가 이제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예, 오늘은 오늘-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도 그래도 조금이지만은 떨어지지 않고 0.02 상승 마감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네. 예. 전쟁으로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코스피보다 2배 높아요. 네. 2배 높아. 진짜. 그때는 전쟁도 없었고. 그렇지, 아무것도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2배 높아. 그런데 코스피 2,400일 때는 잘 참더니 코스피 5,000만큼은 못 참는 곳이 있었으니 네. 바로 국민의힘. 이 사람들 진짜 이 제정신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2,400은 참는데 5,000은 못 참아. 최보윤 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냈는데 어제 하루 코스피는 12.06% 하락하며 9.11 테러 당시의 기록마저 갈아치웠다. 이 참혹한 현실이야말로 대통령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자초한 결과이다. 또한 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뻔뻔하게. 마 나보다 더 뻔뻔하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 어제 하루 코스피 하락률은 일본과 미국 증시보다 훨씬 큰 낙폭이었다. 주가가 오르면 내덕이고 떨어지면 남탓만 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상승을 했었죠. 완전 신났어 아주.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솔직히 좀 민망한 얘기잖아.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막해? 아 그냥 하는 거지.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저 보러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 대단해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또 이게 수장이 의지가 강력하잖아. 밑에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국세청장이 주가 조작한 기업 27곳 세무조사를 바로 실시해버립니다. 아주 좋아. 그래서 2,576억 원을 바로 추징을 해버리고 아유. 그중에 30명 검찰에 고발 때려버렸습니다. 바로 그냥 현실화 돼버리잖아. 이걸 네. 지켜보는 주가 조작범들 못하지. 움찔움찔합니다. 무서워서 못해요. 관련 기사를 링크를 해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해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국민 주권 정부는 빈말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여 그리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입니다.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같습니다. 그래. 깔끔하잖아. 예. 깔끔합니다. 내 재산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의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현실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저런 어떤 신뢰가 계속 쌓이면서 일단 투자자들도 예를 들어서 안심하고 그렇지. 시장의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국의 주식시장을 믿고 있고요. 근데 뭐 기초 체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많이 흔들렸지만 그 이후에 조금 빠른 속도로 정상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이란의 전쟁이라든가 뭐 달라진 게 이런 없어요. 게 계속되고 네. 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맞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저희가 11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11번. 네, 11번을 보여주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출장 갔다 이제는 돌아와서 그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제는 하락하는 거를 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조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편은 3,000부터 6,0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수순을 보여드린 건데 3,000에서 4,000 오를 때가 85일 걸렸고요. 4,000에서 5,000 갈 때가 62일 걸렸고 그다음에 5,000에서 6,000 갈 때 18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둔감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보통 내가 잘해서 올라가는 거거든. 내가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사실 둔감하거든요. 맞아. 그런데 사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너무 빠르지. 그러니까 모든 자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속도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3,000에서 6,000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빨리 올랐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5,000에서 6,000 가는 게 상당히 빨랐어요. 너무 빨랐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뭐 이렇게 굉장히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네. 발언을 한 근거도 돼 있고. 근데 사실 5,000 이하는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5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손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야. 네, 자산 시장에서 리스크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손실 나기 두려웠고 이게 위험한 게 아니고 변동성이 클 때 자산 시장은 항상 위험하다고 인지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포함해서 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장의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네. 이건 사실 리스크가 크다고. 이거는 안 좋은 거군요.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 뭐 엄청나게 뭐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서 막 투자를 막 무리하게 하고 이럴 때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천천히 저희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런 신뢰 자산의 회복과 함께 꾸준하게 투자하고 오래 투자할 생각을 모두 다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높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비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익이 높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네, 하이 맞아요.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이제는 높은 수익을 추구할 때 리스크가 크다는 걸 모두 다 염두에 두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 수익률을 높이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럼 뭐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수익률을 높이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아. 그건 투자를 오랫동안 하면 돼요. 오래 하면 돼. 자, 길게 6번을 하면. 한번 볼게요. 6번을 이제 미국 시장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데 보세요. 투자 기간별 손실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 기간을 1년 동안 하면 손실 확률이 25%였다고요. 아, 1년 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걸 20년 동안 해보면 손실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오. 그러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오래 할 계획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딱 도박이랑 정반대네. 도박은 무조건 길게 하면 잃거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따면 도박은 나와야 돼요. 그러네. 오히려. 계속하면 안 돼. 한번 정반대네. 이렇게 해서 따면 무조건 나와야 돼. 아니 우리가 흔히 우리 어르신분들이 주식은 도박이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야. 틀렸죠. 이건 틀린 거야. 데이터가 있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 이제 우리가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오래 남아 있어서 오래 투자할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그냥 뭐 한 번 먹고 막 수익 누고 이런 것만 추구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는데 그러려면 오래 투자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여유 자금을 해야지. 맞아.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손실을 내면 안 돼요. 한 번 망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오래 투자가 안 된다고요. 안 되지. 손실 난 종목을 오래 갖고 있는 건 오래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내 얘기네. 너무 오래 갖고 있어.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고집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올해 우리가 같이 투자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8번 한번 보여줄래요? 주가가 이렇게 변동할 때 막 야수의 심장으로 사고 이래서 어떤 이게 편향이 생기냐면 거봐 내 말이 맞지? 이거예요. 이 판단이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가장 큰 편향입니다. 거봐 내가 맞췄지? 봐봐. 예를 들어서 빠질 때 내가 사라고 그랬잖아. 그날 그 가격에. 봐봐 내가 반등한다 했지. 그래서 반등하는 거 봤어요. 야 이제 내 말만 믿으면 돼. 자 오늘은 팔아. 내일은 사.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면 장기 투자가 안 돼. 그럼 망해. 네. 진짜 망해.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변동성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가장 경계하시라. 네, 진짜 그 맞는 말을 말이야. 꼭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정치도 평론도 마찬가지야. 내가 10개 던져요. 하나 딱 맞죠. 내 말이 맞지. 그 사례 들면서 틀린 9개는 쑥 감춰. 본인도 아마 잊고 살 거야. 본인도. 그래놓고 언제나 내 말이 맞지. 그래서 또 뭘 얘기하고 내 말이 언제든 맞았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가 위험해. 경계해야 돼. 맞아. 예, 내 말이 맞지. 맞습니다. 경계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그래서 좋은 겸손하게 말씀입니다. 항상 갑니다. 겸손하게 항상 오래 투자할 마음으로 네.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하는 투자니까 이재명 정부가 함께하는 투자니까. 네. 근데 뭐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 주가 빠질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너 죽인다. 이광수 내가 죽인다. 다른 놈들은 건들지 마. 내가 죽일 거다. 너 집값도 빠지더니 집값도 빠지고 주가도 같이 빠진다. 아무튼 그 말도 있었는데 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재명 대통령 언제 오냐. 그렇지. 한국에. 그러니까 주가 빠지는 건 공교롭게도 출장을 뭐 싱가포르 가고 가서 필리핀에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의 그 어떤 이런 주식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있다. 어쨌든 그게 한 명의 이제 대상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며칠 사이에 꽤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또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지금의 이 약간의 혼란도 큰 무리 없이 잘 이겨낼 것이고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또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게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 또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도 철저하게 차단하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리터당 200원씩이나 기습적으로 올리면서 경유값이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가혹한 민생 위기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적인 응징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기름값 장난질과 주가 조작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인 거죠. 여기에 강훈식 실장이 UAE 원유 600만 배럴을 전격 확보하며 독보적인 실행력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유가 안정은 물론 7대 비정상 과제까지 정면 돌파하는 촘촘한 행보가 이어지는 중인데요.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해결 능력이 지지율 최고치 경신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널리 알려주세요.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됩니다.